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 법과인권TV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일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상식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써야 하며 꼭 필요합니다만 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 법률 상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법기관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위정자들, 특히 부자, 기득권자들 포함하여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너무 법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자들이 법을 알게 되면 툭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하다 보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국민이 우매하고 겁이 많아야 통치가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률 상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국민들은 법을 알아야 되고 법 안에서 자기 권리를 찾고 주장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부자들, 기득권자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전관 예우 변호사를 쓴다든가 막강한 돈을 들여서 물량 공세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약자들은 패소할 경우 엄청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약자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의 전 단계인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내용증명이 왜 필요하고 왜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쓰는 방법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나 미수금이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채권 채무 사실을 증명해 채무 변제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 증명이란 것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요구에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이나 심리적 압박 등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서 이 서류를 보냄으로써 어떤 공적인 증명이 되는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청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내용 증명이라는 걸 써서 사실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달라 너 그러지 않았느냐 너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을 써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증거를 좀 확보해 두는 게 내용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법적인 내용 증명의 효력이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이 있으면 소송에 있어서 많이 시간도 줄어들고 사실관계 확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 가기 전에 이 내용 증명을 요약해서 잘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좀 겁도 먹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의 의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송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다면은 소송으로 가면 또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 등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만 잘 보내더라도 소송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증명 양식은 보통 A4 용지에 6화 원칙을 기준으로 사실만을 작성하면 되고, 양식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6화 원칙에 맞춰서 쓰면 되고, 이렇게 쓴 것을 출력 세부를 출력을 하거나 세부를 뭐 자필로 써도 되고, 그래서 한 분은 우체국이 갖고 한 분은 자기가 갖고 한 분은 상대방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만 잘 쓰면 모든 분쟁을 거의 뭐 한 7, 80% 이상은 해결할 수 있고, 아주 악독한 뭐 사기꾼이라든가 뭐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부자들이 아닌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안 보내고 그냥 전화로 하고 뭐 그냥 찾아다니고 애원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오기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안 해주려고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몇 개월 가면 끝납니다. 예? 처음에는 주고 싶어도 이게 몇 개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괜히 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내용 증명 쓰는 걸 모르시는지. 내용 증명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아주 쉽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내용 증명을 좀 써주고 하는 이런 무료라든가 아주 저렴하게 써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다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쓰시려면 먼저 A4 용지에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라고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수신 이라고, 수신 또는 수신인이라고 쓰고 이름 쓰시고 김철수, 그리고 뭐 주민번호 있으면 주민번호 쓰시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무슨 동 무슨 구 그린빌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고, 전화번호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발신인 또는 발신 이영이 또 이렇게 쓰시고 주민번호하고 주소 쓰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발신 어떤 내용 증명을 보내는지 간단하게 여기다 짤막하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발신인은, 그러니까 지금 발신인이라는 거는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죠. 발신인은 건물 어떤 건물이냐, 뭐 어느 소재 2층에 전체 피아노 학원 운영, 건물 임대차 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법률 및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자 수신인, 여기서 수신인은 내용 증명을 받는 사람 또는 임대인이겠죠.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 7일 또는 14일 내에 답변치 않을 경우 아래의 내용들을 확정됨을 알립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래의 내용을 이제 1, 2, 3, 4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1. 발신인,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인 3월 24일에 퇴거할 것을 1개월 전부터 수신인에게 전화, 음성 통화와 문자 등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이렇게 뭐 전화로 이렇게 뭐 저 나갈게요, 퇴거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나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거 또 증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면 이게 근거로 남는다 이 말이죠. 에?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이후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건물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계약 당시 시설물이 수신인, 임대인, 소유임이 분명한 이상 수신인의 시설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좀 요즘에 많이 말썽인 게, 이제 누구로부터 건물 임차인이 이제 뭐 어디 새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이제 임차해서 들어갈 때 요거 이제 그 안에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 소유인가, 이거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이걸 인수해서 시설물을 인수했다면은 나갈 때 이제 철거를 해주고 나가야겠지만, 시설물이 사실상 임대인 소유다 이랬을 때는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임대인이 이걸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이게 좀 철거를 해라, 돈 들여서 철거를 해라 그러면 괜히 이제 당하는 거죠. 수신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때 한 3, 400만 원 들여서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3번 수신인은 즉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50만 원을 받았지만 발신인에게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사용을 조건으로 월세 60만 원을 주었다. 받았다가 아니라 주었다죠. 그러니까 수신인,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 수신인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건물 소유주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50만 원을 받았지만 발신인, 지금의 임차인에게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사용을 조건으로 월세 6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수신인임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시설물 소유자가 수신인, 지금 임대인 것이 돼버리면 발신인인 임차인은 굳이 건물을 거기 시설물을 철거해주고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네 번째, 설령 임대인, 수신인이 시설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발신인은 계약 당시 정당하게 수신인이 동의를 받고 시설물까지 양도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따라서 발신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과 함께 시설물의 가액 등을 수신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럴 경우 이제 수신인, 임대인이 자기가 시설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이제 발뺌을 할 경우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계약 당시에 우리 발신인은 계약 당시에 수신인의 동의를 받고 시설물을 양도받았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그래서 동의를 받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한테 철거를 하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철거해라. 따라서 계약 만료일에 퇴거할 때 이 건물에서 퇴거할 때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하고 보증금 외에도 시설물의 가액, 이 가액을 수신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신인은 임대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거 놓고 가니까 시설물을 그대로 철거 안 하고 놓고 가니까 그거를 시설물을 자기가 이제 사는 거죠. 양도 받은 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양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자기가 동의를 해줬으니까 뭐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결론이죠. 수신인은 어렵고 힘든 법률 분쟁으로 시간과 노력 등을 낭비하지 말고 발신인이 제시한 합의한 대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날짜는 안 써도 되는 게 우체국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읽어보고 이제 세 장을 이제 이거 똑같은 거에 세 장을 이제 석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 직원이 여기다 이제 날짜 직인을 도장을 찍어줍니다. 날짜 찍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우체국이 갖고 한 분은 본인이 수신인이 갖고 한 분은 편지봉투에 넣어서 편지봉투 겉에는 수신인과 발신인 주소가 다 써 있어야 되죠. 그리고 봉투에 넣고 풀로 붙여서 봉해서 거기다 이제 등기 우편 수수료를 내면 바로 이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주죠. 보통 다음날 들어갑니다. 이길 우편으로 해서 이길 특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느냐? 지금 보면은 발신인이 수신인이라는 사람이 건물주 또는 임대인이 이게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다가오자 이제 발신인한테 보증금을 안 주기 위해서 보증금을 늦게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꼼수를 부리다가 발신인에게 그 건물 안에 이제 설치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싱크대도 설치하고 주방도 설치를 하고 뭐 칸막이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해놓는 거 다 뜯어내라, 철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사가 안 돼갖고 임차인 여기 수신인은 나가야 되는데 뭐 이 상황에서 그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고 나가려니까 뭐 철거 비용 빼고 못 빼고 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날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발신인들 임차인들은 자기가 약자라 그래서
포기하고 뭐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할 얘기 다 하시고 내용 증명 확실히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임대인이나 웬만한 강자들은 그냥 이 사람하고 싸워봤자 내가 뭐 저기가 뭐 크게 이익이 없겠다 싶으면 알아서 그냥 돈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괜히 이거를 못 해갖고 이거 한 장 못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뭐 다음에 돈 줄게 뭐 일단 이제 퇴거를 했습니다. 퇴거를 했던 입주 그 집주인이 내가 당장 돈이 없어갖고 내일 모레 줄게 이러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며칠 안 줘요. 안 주면 어떡합니까? 또 찾아가죠. 이렇게 다가 한 달, 두 달 해서 석 달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럼 몇백만 원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걸 노리는 또 임대인들도 있고 악질 임대인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처음부터 나가기 전에 이런 거라도 하나 써갖고 딱 한 달 전에 딱 제출하고 딱 이렇게 언제 나가겠습니다. 나갈 때는 깨끗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내면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임대인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증명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증명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법원에 가면 판사 앞에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판사들이 안 들으려고 하죠. 뭐 자기네들 시간도 없다는 둥 하면서 뭐 말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뭐 괜찮은 판사들은 또 말을 또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관계를 쭉 얘기를 하고 억울한 얘기를 쭉 하고 그러면은 이제 듣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써갖고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거를 글로 쓰면 됩니다. 이게 좀 써갖고 이렇게 해서 뭐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한테 가서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 쓰는 거에 인색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어린이들한테도 이 내용 증명이 이런 거다라는 거 알려주고 애들한테도 한번 써보라 그러고 엄마 저기 부모님한테도 한번 써봐라 뭐 너네들 용돈 받고 싶으면 왜 용돈 받고 싶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써봐라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한번 자꾸 아이들한테도 하면은 아이들 인생 살아가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왜 정부나 이 국가기관이 왜 국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무료로 이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저기가 되면은 뭐 전국 순회를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